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바로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안에 탄핵소추안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걸리는 점은 현재 헌법재판관이 딱 6명 뿐이라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공석이 3명이 있기 때문에 6인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원래는 7인 이상이 이 재판을 개시할 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한 번 있었습니다. 강토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 효력 정지를 요청을 하는 가처분 신청이 있었고 해당 규정에 대해서 현재 6인이지만 심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6인으로도 이 심리를 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6인 체제에서는 만장일치로만 인용 결정이 가능한 부담도 있습니다. 한 명만 반대를 해도 탄핵소추안은 기각됩니다.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 중 4명은 중도 보수 성향으로, 2명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대통령 탄핵은 파급력이 큰 사건인 만큼 향후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가능하면은 지연되지 않고 빨리 결정이 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6명이서 결국 심리를 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 이후에는 이게 인용이 되냐 기각이 되냐 상관없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과거 사례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 있어서 당시에 이제 원래 헌법재판소 정원은 9명인데 당시에 이제 8명의 재판관이었습니다. 그 심리 과정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8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기각이 됐었지만. 국회는 서둘러 헌법재판소의 공석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가 선출합니다. 현재 공석 3명은 모두 국회가 선출해야 하는 몫입니다. 여야는 이미 각자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할 후보자를 정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선출하는 3명도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새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총리가 하게 됩니다. 혹시 한덕수 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굳이 한 총리가 정치적인 책임까지 무릅쓰면서 거부를 할까 싶지만은 만약 한덕수 총리가 이 임명을 거절을 한다면 이제 국회에서는 또다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해서 국회의 그런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으로도 다 다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이제 180일 안에 결정됩니다. 더 짧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걸렸습니다. 특히 내년 4월 18일에는 헌법재판관 2명이 더 퇴임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그 전에 결정을 내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에 복귀합니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